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60년간 환자분들과 함께하면서 몸의 병만큼이나 마음의 병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우울증은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병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시니어 분들께는 우울증이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여러 변화들 마이너스 은퇴, 건강 악화, 배우자나 친구들과의 이별, 경제적 어려움 등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며칠 우울하다가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지만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우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이는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났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할머니셨는데 남편을 잃고 나서 몇 달째 잠을 못 이루시고 식욕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자 병원에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우울증이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후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정신병이라고 오해하시거나 나약한 사람이나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뇌 속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질병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특히 시니어 우울증은 치매로 오해받기 쉽고 나이 들면 당연히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라며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6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울증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는 희망을, 주변의 우울증 환자가 있는 분들께는 이해와 도움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우울증에 대한 편견은 버리시고 올바른 대처법을 배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것과는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우울증은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 특히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물질들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뇌를 하나의 정교한 화학공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공장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들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입니다. 하루 종일, 거의 매일 슬프고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입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나 활동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집니다. 셋째, 식욕과 체중의 변화입니다. 식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됩니다. 넷째, 수면 장애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자게 됩니다. 다섯째, 피로감과 에너지 부족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여섯째, 무가치감이나 과도한 죄책감입니다.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별것 아닌 일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일곱째, 집중력과 결정력의 저하입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봐도 집중이 안 되고 간단한 결정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시니어 우울증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시니어 분들의 우울증은 슬픔보다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여기저기 아픈 증상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없어져서 치매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가족들이 할머니가 치매인 것 같다며
데려오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우울증이었습니다. 치료 후에는 기억력도 회복되고 일상생활도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호르몬 변화, 유전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둘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성격, 사고방식, 스트레스 대처 방식 등이 영향을 줍니다. 셋째, 사회적 요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은퇴로 인한 정체성 상실, 신체 기능 저하,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경제적 불안, 사회적 역할 상실 등이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되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증이 결코 개인의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당뇨병 환자에게 의지력으로 혈당을 조절하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울증 환자에게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우울증이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약 15-20%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 성인보다 2-3배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니어 우울증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우울해지는 게 당연하다, 정신과 치료는 정신병자나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또한 남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 창피하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할아버지셨는데 아내를 잃고 나서 몇 달째 집에만 계시며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밤잠도 못 이루시고 죽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가 원래 내성적이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니어 우울증의 또 다른 문제는 신체 질환과의 악순환입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다른 병에 걸리기 쉽고 기존 질병도 악화됩니다. 반대로 신체 질환이 있으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암 등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치매와의 혼동도 큰 문제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부족을 치매로 오해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는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사람 만나기를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고립되어 우울증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커집니다. 또한 우울증 환자는 다른 신체 질환에도 더 자주 걸리게 되어 전체적인 의료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가족 갈등도 큰 문제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짜증을 내기 쉽고 의욕이 없어 보이며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합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저렇게 부정적이지?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불만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자살 위험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문제들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며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 같아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이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전문적인 치료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물 치료입니다. 항우울제는 뇌 속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은 중독성이 있다,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현대의 항우울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기간 복용 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로 크게 호전되셨습니다. 둘째, 상담 치료입니다. 전문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고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배웁니다. 특히 인지행동 치료는 우울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을 찾아내어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치료법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울증에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기분 좋게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한 후 우울증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할 때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싶지만 이는 우울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간단한 일상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우울할 때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지만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종교 모임이나 취미 모임에도 참여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나가보시면 점차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전에 즐겨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요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은 우울한 생각을 멀어지게 합니다. 다섯째,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우울할 때는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기 쉽습니다. 규칙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시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등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우울증과 수면 장애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휴대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낮잠은 너무 오래 자지 마시고 카페인 섭취도 줄이세요.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세요.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기운내라, 의지력을 가져라라는 말보다는 함께 있어줄게,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따뜻한 격려가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울증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뇌 속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의학적 질병이므로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일이 아닙니다. 둘째, 시니어 우울증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치매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 흥미 상실, 수면 장애, 식욕 변화 등이 있으면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방치하면 점점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약물 치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정신과 약은 중독성이 있다, 평생 먹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항우울제는 안전하며 적절한 기간 복용 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일상생활 관리가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사회적 관계 유지, 취미 활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등은 약물 치료와 함께 우울증 회복을 크게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는 힘내라는 말보다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가족들도 우울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환자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예방이 최선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울증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은퇴, 배우자, 사별 등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더욱 주의하시고 필요하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덟째, 완치가 가능합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받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가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 후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의지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또한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편견을 버리고 따뜻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우울증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결코 창피한 병이 아니며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환자분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5세 할머니셨는데 남편을 잃고 나서 6개월째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살고 싶지 않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시며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가족들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 함께 힘들어하셨죠. 하지만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웃음을 되찾으셨고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하셨고 심지어 같은 처지의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그때 치료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울감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과에 가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마치 몸이 아프면 내과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이해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는 말보다는 힘들겠구나, 내 곁에 내가 있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우울의 터널에 있더라도 반드시 빛이 보이는 출구가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주변의 도움, 그리고 조금의 시간만 있으면 다시 밝은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만큼이나 건강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건강도 관리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 건강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인생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